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정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그 농구 비시즌이라고 그 조선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기로 이면 합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네. 저도 이제 좀 비판을 줄여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또 언제 못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뭐 영화가 또 이제 뭐 얘기가 한 2편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못 나오게 되면은 제 뒤통수가 뜨거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판을 삼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롯이 비판은 저 혼자 하는 걸로 맡겨주십시오. 네.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럼 그렇고 오늘 두 분 그 새벽에 축구 대표팀 경기 있었는데 보셨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아, 네. 승전보를 박재민 위원은 네. 전 네. 자야죠. 그렇죠. 새벽 방송하시다 보니까 네. 손대범 기자는 또 모든 스포츠에 또 이제 박학하잖아요. 네, 알죠. 박사잖아요. 네. 우리 그 한국 축구 대표팀 그 주전 가드가 누군지 아세요? 가드라는 게 지금 사람을 지금 어디다 대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센터는 누군지 아시죠? 모릅니다. 네. 요즘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좀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고 조현일 위원의 아들도 이제 축구 좋아한다고 네, 그러던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축구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구 이야기는 축구 기자들과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9월 A매치까지 마친 클린스만호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네, 전 바랍니다. 처음에 대본 네. 보고 클리스만호가 누구예요? 그랬는데 클리스만호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하고 있으니까 몇 쿼터 지났어요? 이런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농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국내 농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신인 드래프트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 9월 21일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데뷔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어저께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열렸습니다. 이제 드래프트에 참가할 선수들의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좀 측정하는 행사인데요. 뭐 신장, 체중, 윙스팬, 스탠딩 리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또 진지하게 임했고 또 그만큼 관심도 모았습니다. 약간 체력장 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농구에 필요한 기능들을 체크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그 중에서 좀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글쎄요, 뭐 윙스팬이나 신장 이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170이냐, 170.2냐 이렇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들 더 심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189냐, 190이냐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좀 바뀌는 네. 것에 대해서 또 예민한. 물론 뭐 여기에 온 뭐 이제 뭐 로터리 픽에 있는 1, 2, 3, 4순위 선수들은 그런 거 예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장도 이왕이면 더 높게 나오고 네. 뭐 윙스팬도 더 길게 나와서 좋겠는데 이번에 신주영 선수가 또 해프닝이 있었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조기 진출을 선택한 선수인데요. 네. 29명 중에 가장 큰 199.4cm로 나왔는데 이 선수도 이 신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여러 번 키를 재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최단신 선수는 174cm의 성균관대 출신 민기남 선수인데 키는 작지만 순발력 테스트에서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아니 사실 뭐 그거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취업 면접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토익 점수가 네. 뭐 900이냐 899냐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네요. 그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매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실기 테스트가 있었다고 했고 또 신체 측정을 하는 컴바인도 마쳤고 뭐가 남은 건가요? 이제 내일 네. 14일 오전 11시에 KBL 센터에서 10개 구단 드래프트 순위 추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첨된 순위를 통해서 토대로 21일 날에는 드래프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명권 1순위를 누가 갖게 되는지 이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탈락한 팀들일수록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지난 시즌 성적에 따라서 확률이 차등 배정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최하인 서울 삼성을 비롯해서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했던 DB라든지 여러 팀들이 이제 1순위를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네. 현재 뭐 인터넷을 보니까 게시판에 팬들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자 뭐 그런 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또 팀마다 각자 필요한 또 구성 멤버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팀은 센터를 필요하고 이번 팀은 뭐 포워드를 필요로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1순위를 모두
모두가 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1순위 추첨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1순위를 뽑게 되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의 선수들보다는 일단은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를 뽑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선수를 키워서 어쨌거나 이제 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뭐 센터 무조건 센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드래프트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서 물론 조율을 하겠지만은 뭐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월등한 기량을 가진 선수로 쏠리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 뭐 이번 1순위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정현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가요? 그렇죠. 현재 네. 국가대표팀에 승선해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가 졸업도 안 했는 대표팀이에요. 그만큼 갖고 있는 재능이 좀 풍부한 선수고 많은 감독님들이 여쭤봐도 문정현 선수만큼 눈에 띈 선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순위와 3순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가드 박무빈 선수와 선수. 연세대학교 슈터인 유기상 선수 두 선수에 대한 주가는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 2순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생각합니다. 2순위 이렇게 비슷하게 엇갈리면은 이제 성향에 네, 따라서 나의 구미에 맞는 그렇죠. 달라지죠. 예. 그리고 또 의외의 주목을 받은 선수, 뭐 건국대 강백호라고 불리는 최승빈 선수,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캐나다에서 온 조준희 선수 등도 관심을 보고 있죠. 또 조준희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IMG 아카데미 또 농구를 배운 선수인데 이 선수 한 1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선수가 처음 관심을 모았던 게 대단한 탄력 때문인데 탄력이죠. 예상대로 91.2cm로 굉장히 많은 높은 점프력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참가자 중 최고였는데 뭐 지난해 참가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이 뛰었거든요. 네. 덕분에 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제 강백호 실사판에 볼던 최승민 선수 네. 이 선수 역시나 좀 독특한 캐릭터 덕분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승빈 선수가 그 빨간 머리여서 또 더 주목받았잖아요. 강백호 네. 실사판. 예. 근데 지금은 검은 머리던데요? 네, 덮었더라고요. 아, 덮었어요. 네. 네. 지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워낙 또 진지한 자리고 하다 보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단 빨간색 머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취업 면접이니까. 그렇죠. 면접장에서는 좀 자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취업 면접 가는데 약간 네. 청바지 입고 간 느낌이죠. 아, 그리고 또 그렇죠, 그렇죠. 지명되면 이제 악수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네. 근데 평생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좀 깨끗한 이미지, 깔끔한 그렇죠. 이미지를 남고 싶은 것 네, 같습니다. 청바지에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간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취업하고 염색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아마 그럼요. 어느 구단이든 염색을 네. 시킬 네, 거예요. 입사한 네. 다음에 청바지 입어도 늦지 않아요. 그럼요. 네, 장담하는데 이 선수 됩니다. 보려고 굉장히 많은 팬이 몰릴 거예요. 어느 아, 그래요? 팀이든. 네. 그렇죠. 확실히 또 그 외모도 외모고 실력도 실력이고 좀 눈에 띄는 선수잖아요. 네. 네. 아, 꼭 지명을 받아서 KBL에서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스타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가능성은 어때 보이나요? 이 선수 일단은 굉장히 터프한 선수고요. 진짜 강백호처럼 농구하는 선수예요. 몸을 아끼지 않고 몸싸움 열심히 해주고 리바운드 잘 잡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슛이거든요. 아, 강백호네요, 네. 진짜. 네. 대학리그 3점 성공률이 16.4%, 자유투가 55%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선수가 2m가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슛이 좀 돼야지만 롱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숙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자, 과연 2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두 분도 해설로 활약하시잖아요. 해설을 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좀 이 데이터베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좀 잡혀야 되고 상당히 늦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도 안 열리고 일정도 안 잡혔어요. 정확하게 네. 대진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건 이게 뭐 이실직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서로 PD님들하고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일정이 이게 맞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서로 이게 엇갈린 게 많은데 저도 지금 준비 네. 일정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일단 다행히도 이제 명단은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제가 월드컵 하면서 치자 돌림 뭐 그런 스키 돌림 되게 힘들었는데 네. 이번 또 사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두 분께서는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시고 저도 이제 종목을 맡아서 캐스터로 할 텐데 지금 중계 화면이 결정된 것도 없어가지고 네. 분석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가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농구 대표팀도 막바지 훈련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뭐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두 쪽 모두 메달 도전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남자는 이제 9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 필리핀 등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부상자들도 여러
나왔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좀 추스리고 출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자 대표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아컵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간에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다행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좀 책임감이 강한 만큼 또 약간 좀 잘 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박재민 씨는 3on3 하시잖아요. 네네. 3대3 농구. 3x3 일단 다음 주에 진천 선수촌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선수들 네. 좀 보고 강양현 감독도 좀 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따로 이제 연락해서 좀 얼굴 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가장 걱정은 이 선수들이 전문 3x3 선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프로의 팀이 있고 뭐 경력은 다들 출중하고 실력도 출중하지만은 5대5 경기하고는 사실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뭐 일본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유수의 대표팀들이 3x3 전문 선수들을 내보내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과제는 슈팅이나 드리블이나 리바운드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3x3의 호흡과 그 길을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있었던 연습 경기에서도 3x3 이 스타일에 적응을 하느라고 대표팀 선수들이 좀 고전을 하는 모습들이 좀 역력히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적응을 많이 했지만은 아마 강영현 감독의 지도 하에 선수들이 빨리 좀 이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L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안 게임 출전하는 선수들과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은 시즌 준비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삼성, DB 같은 팀들은 일본에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가 있고요. 네. SK는 미국으로 떠났고 또 LG는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또 반면에 소노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창단하기 때문에 현재 비발디 파크로 훈련을 갔는데 네. 구단에서 되게 통 크게 비발디 파크 내에 있는 체육관을 아예 바꿔놔 버렸어요. 네, 7억 원을 7억 원을 들여가지고 팀 색깔에 맞게 새로 포장하고 네. 마루도 새로 깔았는데 네. 제가 월요일날 가봤거든요. 네. 저는 NBA 클럽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는데 와, 뭐 트레이닝 룸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이 정도는 네. 선수들이 사실 절치부심했지 않습니까? 야. 밥도 맛있었어요. 와, 근데 정말 야, 저 같으면은 네. 그냥 비발디 파크에 묵으면서 그쵸. 훈련하는 그 맛 즐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도 통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상전벽해를 느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호팀 선수들도 선수들은 그렇고. 네.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지난 시즌 막바지를 그렇죠. 버텨왔는데 이렇게 정말 보상이. 충실한 보상을 네. 받는 걸 보면은 참 정말 운동할 만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예. 또 그 소노에 이번에 합류한 NBA 드래프트 1순위 출신 베넷이 네. 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관건이잖아요. 네, 일단 앤서니 베넷 선수가 앤서니 굉장히 베넷. 화제의 인물이었죠. 네. 뭐 드래프트 당시에도 1순위감이었냐로 화제가 됐었는데 망픽이라고 이번에도 얘기하는 픽. 어쩌다 KBL에 왔냐로 네.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제가 직접 만나본 베넷은 생각보다 좀 몸이 커진 상태였어요. 오. 체중 관리가 좀 덜 된 상태였는데 일단 김승인 감독이 어쨌든 선수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그렇죠. 감독이기 때문에 이 베넷과 일단 밀당을 시작했거든요. 네. 개막전쯤에 어떻게 또 반신해 있을지 봐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막을 내린 농구 월드컵 소식과 NBA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농구 월드컵이 막을 내렸는데요.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왜요? 예, 결국 여러분들의 예상이 모두 다 틀렸습니다. 저의 기도는 단 하나, 셋 다 틀렸으면 좋겠다. 야. 예. 근데 의외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일이 다크호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네, 결국 그럼에도. 막판에 우승은 미국이 할 거다라고 네.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네. 야, 이거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동시에 떨어질 거라고는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망신을 당했죠 거의. 네. 망신이라고 봐야죠. 동메달도 못 땄으니까. 그렇죠. 3, 4위전에서도 캐나다에게 졌으니까요. 네. 근데 의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 사상 첫 우승을 했습니다. 네, 노비츠키, 덕 노비츠키라고 하는 NBA 레전드가 있었을 때도 우승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은 사실 독일의 우승을 점칠 수 있었던 전문가는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을 제외하고 몇 네. 명이나 있었을까 싶긴 해요. 그래요? 네. 독일 내에서는 있었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사상 첫 우승이라는 것에 네. 이거는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농구 월드컵을 계기로 슈레더를 전 세계가 다시 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좀 악동 이미지도 있고 예. 또 사실 독일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만 해도 좀 본인의 개인 플레이가 좀 줄을 잃었기 때문에 네. 과연 노비츠키의 후계자가 맞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딱 팀을 이끌 때 이끌고 본인 득점 필요할 때 득점해주고 또 화이팅 심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선수는 이제 독일 레전드 반에 확실히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MVP가 되게 손색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슈레더가 아니라 국내더예요. 네. 국가대표 슈레더는 다릅니다. 국내더는 완전 다른 선수더라고요. 이날 독일 대표팀 축구팀이 졌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일면에 독일 신문 일면에 농구 대표팀이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또 독일 레전드 축구 선수들도 농구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3년 후에 독일이 일본한테 축구가 4대1로 지고 농구는 미국을 이기 우승한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뻥치지 말라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농구 월드컵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선수가 그전에도 또 있었나요? 네, 뭐 이번에 월드컵을 이번엔 좀 통해서 많았죠.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일단 이미지가 좀 바뀐 선수. 캐나다의 딜런 브룩스. 이 선수는 사실 NBA 소속팀에서는 거의 잘 나가는 분위기 찬물기로 유명한 그렇죠. 선수인데 캐나다에서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좀 주가가 올랐고요. 또 이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캐나다의 에이스였는데 NBA에서도 뭐 물론 올 NBA 팀에 뽑힐 정도로 훌륭한 실력자였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명 선수인데 라트비아의 21살 선수 이 아서스 자가레스라는 포인트 가드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는 뭐 전성기 스티븐 애쉬가 생각날 정도로 오. 맹활약을 펼치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사실 그 독일에 대한 평가보다도 미국에 대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미국 대표팀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전 진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옷도 이렇게 입고 와서 뭐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선수 구성을 떠나서 이미 그 선수 구성으로 왔기 때문에 네. 중요한 무대에서 감독들의 그 선택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평가전부터 4강에 이르기까지 전술이 비슷했고요. 그렇죠. 충분히 상대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은 상대 팀에서 뭐 리투아니아라든지 세르비아가 뭐 장신들을 이용해서 이제 오스틴 이브스 같은 작은 선수들을 공략할 때도 네. 미국은 잘 대처를 하지 못했었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데 이런 전술적인 부분, 팀을 좀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부분.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것들이, 선수들의 의지가 네. 많이 떨어졌다고 또 봐요. 스티브 커 감독의 명성에 완전히 멱치를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그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들 그리고 이번에 좀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팀들의 공통점을 한다면은 그거겠네요.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자리를 갈랐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 내에서만 봐도 네. 사실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구였어라고 하면 미국 대표팀에서 꼽히는 선수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슬로베니아, 독일, 일본까지만 해도 정말 와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라고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발굴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해서는 미국이 손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도 실패를 했고 사실 수비도 굉장히 허술했고요. 공격에서 실책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선수들이 저는 점점점 미국 대표팀답게 원팀이 되고 있다고 아주 뭐 호언장담을 했고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원팀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선수들의 의지가 결국은 조금 가장 큰 뭐 결함이 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그 심지어 뭐 금메달이 아닌 건 물론이고요. 노메달입니다. 네. 이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올림픽은 또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본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미국이 파리올림픽에는 커리와 르브론까지 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농구협회조차도 네. 올림픽과 월드컵에 두는 무게감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미 뭐 르브론 제임스가 뭐 케빈 듀란트, 앤서니 데이비스, 스테픈 커리 연락했대요. 이런 슈퍼스타들하고 내년에 한번 같이 뛰자. 네. 마지막을 전화했대요. 장식하자. 뭐 그렇게 연락 돌렸는데 네. 르브론이 전화 돌렸다면 다들 신나서 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르브론은 이거 뭐 물론 매우 작은 한 편의 아주 구석에 있는 정도의 또 이유겠지만은 다큐멘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100% 다큐멘터리 이거 더 라스트 댄스에 버금가는 네. 드림팀 2024 드림팀 이거 무조건 다큐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나왔거든요. 넷플릭스에. 네. 리딩 팀이 하나 나왔었죠. 예, 코비가 출연하는 그 똑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리더가 르브론 제임스가 돼서 그러니까요. 예. 라스트 위기의 댄스를. 미국을 그렇죠. 구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리딩 팀이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거. 뭐 진짜 이 예측은 아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하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포츠 농구하는 날
옛날에 코너 속의 코너죠. 주간 하든과 주간 릴라드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결정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드는 데릴 모리 단장을 제외한 모두와 가깝게 진행이 딱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모리와 좀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정작 두 사람이 평행선을 걷고 있고요. 릴라드도 마찬가지인 게 뭐 마이애미랑 포틀랜드는 아직까지 협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야기는 저희가 긴팔을 입고 나왔을 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릴 모리 단장이 결국은 펜자루를 갖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칼자루가 아닌 펜자를 갖고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손해 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든일 수밖에 없죠. 이 평행선 어렵네요. 좀 풀어야 됩니다. 이적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일단 뭐 트레이닝 캠프 전에도 할 수 있고 네. 트레이닝 캠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트레이드 마감은 어쨌든 내년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트레이닝 캠프 시작했을 때 또 전력을 크게 바꾸고 싶어하는 구단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네. 이거 정말- 제임스 하든이 예전에 트레이닝 캠프 때 이적을 맞아요. 했는데 그때는 젊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높았을 때였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좀 레버를 빨리 당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쩜 두 선수가 시즌 내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NBA 또 다른 소식. 세크라멘토 킹스가 센터진을 대거 정리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뭐 이미 도만타스 사보니스, 알렉스 렌이 있고 또 저베일 맥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좀 센터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이미 있던 뭐 널렌스 노엘이라든지 케이타 선수를 방출을 했고요. 뭐 추가로 이제 또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밖에 젊은 선수들도 뭐 산하 구단으로 내려보내든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빅맨부터 좀 정리해가면서 이 선수단을 좀 꾸려가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포터 주니어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런 소식도 네. 있네요. 케빈 포터 주니어 선수는 뭐 NBA 유명한 또 신흥 악동인데 이 선수가 여자친구를 이제 폭행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게 그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MB에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보석을 내고 풀려왔는데 재판이 또 개막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단에서도 손 쓸 수가 없고 또 하필이면은 이 선수가 때린 여자친구가 WNBA 선수입니다. WNBA도 선수협회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손방망이 처벌이 나오면 WNBA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 포터 주니어는 기량은 좋은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선수잖아요. 네. 대학 때부터 뭐 굉장히 성과 관련된 혹은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기소가 많이 됐었고요. 네. 네. 이 버릇이 사실 NBA에 와가지고 인격 소양 교육을 받으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리거든요. 지금 만 23? 네. 아마 이럴 텐데 네. 뭐 이 나쁜 버릇을 지금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의 선수 커리어에 가장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됐죠. 네, 다행히 휴스턴 로켓츠가 계약을 완전 보장 계약이 아니라 네. 좀 부분적으로 주는 그렇죠. 옵션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방출을 해도 미련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포터 주니어는 손 한번 잘못 눌렸다가 수억을 잃을 커리어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커다란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박재민 해설위원과 누구요?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